비트코인 제가 또 맞췄지만 현재 알트코인이 너무 수상합니다. 일시적 반등일지 아니면 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일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현재 9월 15일 일요일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여러가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일본 볼린저 밴드에서 하단으로 이제 내려오고 나서 21선 저항 맞고, 하단으로 내려오고 나서 21선 저항 맞고, 하단으로 내려오고 나서 21선 저항 맞고, 하단으로 내려오고 나서 21선 저항을 계속 맞았어요. 그래갖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맞았는데 여기에서 유난히 하락하고 21선을 돌파시켰습니다. 근데 이전 캔들에서 한번 저항을 맞았긴 했지만 이건 뭐 저항이라고 볼 수 없죠. 다음 캔들에서 바로 뚫어줬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때 이것처럼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영상에서. 근데 21선을 한번 저항받고 바로 다음 일봉에서 뚫어준 모습이죠. 똑같이. 자, 이런 것도 완벽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지금 중요해요. 왜냐? 일봉에서 21선을 뚫어준 자리니까. 이제부터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월봉을 보시면은 이제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봉 마감 같은 경우에는 2주 이상 현재 남았지만 이 2주 동안 조금 미를 살려주면서 이런 데를 마감해주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 상태로 마감될 수도 있어요. 왜냐? 9월 한 달은 변동성이 적은 달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마찬가지로 9월 한 달은 변동성이 굉장히 적었죠. 그래서 현재 9월도 변동성이 적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작년 추석이나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추석 전에 막 상승을 하다가 딱 추석 당일부터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설날도 마찬가지예요. 설날 전에도 막 상승하다가 당일 되니까 막 하락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도 지금 초기 움직임이 그렇게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당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다 싶으면은 약간 여기에 대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1선 돌파되었고 한번 올라가고 나서 눌리고, 지금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모아지면서 다시 방향성이 나오면 넓어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봉 볼밴드 상단을 한번 터치할 것으로 보이고, 이 터치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 터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제가 1시간 봉에서 자, 여기를 이제 넘어주는 단기 고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전 여기 구간을 단기 고점이라고 보고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눌리는데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뭐냐? 첫 번째, 크게 눌렸을 때. 두 번째, 적게 눌렸을 때. 만약에 크게 눌린다면은 보통 이런 데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매물대까지는. 그러면 또 다시 비실비실 거리다가 아까 우리 월봉, 양봉으로 전해드렸잖아요. 음봉 마감되면서 윗꼬리, 밑에 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적게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온다면은 요거는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수급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일봉상 21선도 넘어졌고 21선 위로 보통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수급의 탄력을 받겠구나. 그래서 단기 고점에서가 중요합니다. 한번 올려주고 조정 나왔을 때 이 조정값이 여기 만들어준 패턴 이하로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자리 패턴 만들어준 구간 이하로 빠지지 않고 다시 반등을 쳐서 여기에서 놀아준다거나 싶으면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생긴 거잖아요. 1번으로 갔을 때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옆으로 밀려날 것이고 2번으로 갔을 때는 수급이 붙었으니까 아무래도 방향성이 더 빨리 나올 것으로 우리는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진짜 중요합니다. 괜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 두 개의 꼬리 한번 저항 맞다가 돌파 나오고 그 다음에 눌리고 나서 반등 나오고 여기에서도 한번 저항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4시간봉 볼밴 상단이랑도 비슷하고 그래서 한번 저항 맞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단기 고점 나오고 크게 눌리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넘어주는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63.8K를 넘어주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기서 롱을 잡았죠. 여기 밑에 양봉 꼬리 보이시죠? 이 꼬리에서 롱을 잡았는데 아직까지도 롱이 우세하니까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쭉 빠지고 나서 여기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말리는 형식으로 계속 움직여줬어요. 그러면은 이전에도 쭉 빠지고 나서 이런 패턴으로 움직여줬잖아요. 이런 패턴에서 한 번 더 눌렸고 얘도 한 번 더 눌렸고 다시
말아 올리는데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그렇게 크게 쌓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올 때 좀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전과 똑같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파른 상승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저항 받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여기 꼬리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고 아 보통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구나. 그럼 여기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보통 여기쯤 됩니다. 63.6K에서 64.8K 여기 구간이 여기 저항대랑 약간 비슷한 현재 시나리오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뭐 여기서 단기적인 상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첫 번째 보고 있고 만약에 상승 나오고 나서 이런 그림으로 눌려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 대 구간을 조금 지지하는 지지대 역할을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점이 두 군데가 나와요. 여기서 이런 패턴으로 간 다음에 밑으로 뚫려버리면은 여기 그 다음에 이전 매물대보다 여기 매물대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대까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밑으로 눌리는 그러면은 이런 꼬리가 많이 닿는 구간 여기 구간을 지지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여기가 보통 1차 매수가 됩니다. 1차 매수가 되고 여기에 대한 하단 부분 이런 부분들이 2차 매수로 잡히게 돼요. 자 여기에서 롱을 잡았던 이유도 보통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여기에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근거도 있긴 한데 보통 이런 식으로 차트가 흘러감에 따라 잡게 되고 만약에 상방이 나왔다 싶으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여기 돌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돌파 때 눌렸을 때 여기서 잡고 여기에다가 손절을 걸 것인지 아니면 위로 올라와서 돌파 나왔을 때 여기에다가 손절을 걸 것인지 여기도 두 군데가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도 매수 타점이 나오고 내려가도 매수 타점이 나와요. 롱에 대한 매수 타점. 왜 롱에 대한 매수 타점이 계속 나오냐? 현재 롱이 우세하니까. 롱 우세하다는 건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달봉에서도 양봉으로 돌려줬고 주봉에서도 이제 양봉으로 흘러주고 있고 날봉에서도 21선이 돌파되면서 매수 시그널을 말해주고 있고 시간봉에서는 뭐 계속 꾸준히 상승해 왔으니까 롱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차트는 정말 쉬워요. 여기에서도 지금 1시간 봉인데 볼벤 상하단이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졌잖아요. 근데 21선을 계속 살려주면서 위를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21선 깨는 무빙이 나왔다? 그러면은 보통 손절이 나가야 돼요. 왜냐? 여기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빙. 21선 위에서 놀아주고 있다가 깨다가 계속 밑으로 흐르는 그림.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자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찔러주고 다시 내려와서 21선이 이렇게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언저리까지 하락을 하면 그냥 털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롱 관점을 봤다가 그래서 롱이 만약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보통 이런 데까지 상승을 한다.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ABC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ABC로 하락했으면은 올라갈 때는 보통 5파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1, 2, 3, 4, 5에 대한 부분이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5파동이 세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 또 이런 그래도 혹시나 모른 매물대가 계속 걸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최소한 63.6K 아래까지 요런 구간까지는 조금 상방을 열어둘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린 4시간 봉이나 날봉 관점으로 상방을 보되 손절가는 1시간 봉으로 타이트하게 21선에 잡아놓자.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은 롱에 대한 모멘텀은 그대로 보되 손절가를 짧게 두는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통 21선 위에서 놀아주다가 이렇게 한번 뚫리는 그림이 나와요. 하단까지. 이럴 때는 손절이 나가되 이전에 고점 돌파되는 라인 다시 진입이 됐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다. 손절이 나가고 나서 다시 고점 돌파 진입이 됐을 때 여기에서 손절 치고 대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단 하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손절을 치는 거고 다시 하락으로 가다가 상승으로 페이크 준 무빙이라면은 돌파 때 다시 진입을 해야겠죠. 그리고 알트코인들입니다. 현재 지금 신규 코인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구코인들은 지금 상승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하고 비타임 UX링크는 원래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봤었는데 여기 딱 마감됐을 때 놓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놓쳤죠. 빅타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흐름 좋은 것들이 신규 코인들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일단 괜찮은 게 빔, 에이브는 여전히 계속 상승세를 그려주고 있고 거래량도 정상적으로 터지고 있고 세타 토큰은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비티도 한번 관심 가져볼만 하고 타이코도 관심 가져볼만 하고 그래서 빔, 타이코, 뭐 그래비티 이런 것들 조금 관심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 신규 코인들이 조금 추세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방향성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애매하네요. 광고 빠르게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개 넘는 영상 멤버십 영상이고요. 검색 유튜브 책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노하우들 어디서 알려드립니까? 그래서 어디서 배울 수 없는 신박한 기법들이 있는데 최대한 쉽고 빠르게 했을 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만의 매매법을 찾는 거죠. 간절한 말 가지지 마시고 실천하시길 바라고,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링크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